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희들 차림새가 꼭 어디 놀러라도 가는 것 같구나. 그런데 준호와 이지는 해수욕장에 가는 폼이고 태호와 인영이는 산으로 가는 폼인데 맞아요. 여름 방학 때 어디로 놀러 갈지 정하기로 했는데 의견이 갈렸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바다는 무서워요.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안전한 산으로 가는 게 좋다니까 쟤네는 자꾸 아니래요. 무슨 소리? 여름하면 바다지. 우리 엄마가 잘 보살펴 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없어. 선생님은 어디가 좋으세요? 바다예요? 산이에요? 아니면 계곡이요? 피서를 강이나 바다, 또는 산 어디로 가든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무서울 것이 없지. 안전수칙이요? 그럼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수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 네. 비서지. 안전하고 재미있게.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많이 가지. 해수욕장에서는 수영을 금지하는 부표를 띄워놓은 곳을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해. 또 경찰관 등 수상안전요원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가벼운 운동으로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 물놀이용 튜브나 구명조끼 등을 휴대하거나 착용해야 해. 또 어린이들 경우에는 보호자가 살피며 끝까지 같이 있어 주어야 해. 우리 엄마가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래, 어른들도 주의할 점이 있단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함부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야. 또 멀리까지 수영했다가 지쳐서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자주 있단다. 어른들은 왜 술을 마시는 걸까? 그런 어른이 있으면 우리가 물에 못 들어가게 말릴게요. 혹시라도 수원지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영이나 음식을 해먹거나 빨래를 해서는 안 돼. 그럼 놀러가서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되가져 오도록 해야죠. 딩동댕! 역시 태호는 바른 생활이라니까. 계곡 근처에서 야영할 경우에는 늘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야영을 해야 해. 특히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물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가에 설치한 텐트는 순식간에 급류에 휘말릴 수 있어. 물이 불어난 계곡은 가능한 한 건너지 않는 게 좋으며 허리 이상 오는 계곡물도 절대 건너서는 안 돼. 또한 상류에 댐이 있는 강가에 텐트를 칠 경우에는 댐에서 수위량을 조절하기 위해 야간에 물을 방출하는지 여부도 알아두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계곡에 가면 어른들은 술 드시고 화투를 치면서 저희한테 신경을 안 써요. 그럼 안 돼. 너희들은 계곡 물놀이 중 넘어지면 바로 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 한단다. 엄마가 그러는데 깊은 산 계곡에서는 수영을 하면 안 된대요. 왜 그렇죠? 그건 심장마비 우려 때문이란다. 깊은 산 계곡물은 날씨가 더울수록 계곡물이 상대적으로 더욱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이야. 선생님, 피서지에서 대피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때는 방송을 통해 수시로 기상 정보를 파악하고 기상이 나빠졌을 때에는 재빨리 하산하거나 높은 곳으로 대피하도록 해. 계곡 같은 데서는요? 계곡이나 개천가,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우선 야영 자체를 피하고 야영 중에 계곡이나 하천이 넘칠 때에는 몸부터 신속히 대피해야 해. 하천변이나 섬 주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도 안전지대로 철수해야 하고 절대 모험심에 무리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우회해야 한다. 알겠지? 네. 너희들 선생님 말씀 들었지? 어디라도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안전하다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 바다로 가는 거야. 난 오히려 더 산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물에 빠지면 준호, 네가 구해줄래? 나? 수영 잘 못하는데. 생각 좀 해보고
인형이를 위해서 물놀이 시 유의점에 대해 얘기해둬야겠구나. 물놀이 시 유의점. 안전한 물놀이를 하려면 수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 충분히 하기. 음식을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기. 30분 수영을 하고 나면 물에서 나와 10분 정도 쉬기. 수영장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기. 모두들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야외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야외에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바닷가에서는 파도가 높거나 물살이 높은 곳에서는 수영하지 않기. 깊은 곳이나 위험 표시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기. 잘 모르는 곳에서는 다이빙하지 않기야. 이것들만 잘 지키면 안전한 물놀이가 될 거야. 선생님, 만약 인형이가 빠지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바로 뛰어들어 구해줄 거야. 안 돼. 절대 구한다고 물에 뛰어들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침착하고 민첩하게 대처하기. 둘째, 가까운 곳에 튜브, 자루, 밧줄 등이 있으면 던져주기. 셋째, 큰 소리로 외쳐 도움 청하기. 넷째, 직접 물에 뛰어들지 않게 한다. 물에 빠져 있을 동안 저도 뭘 할 게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지. 물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기란다. 그리고 물에 뜨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온몸에 힘을 빼고 물 위로 떠오르도록 해야 한단다. 알겠니, 인형아? 무엇보다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 네. 이제 태호와 인형이 너희들도 물이 별로 무섭지 않지? 선생님 말씀 듣고 나서 처음보다는 나아졌어. 나도 그래. 생각해봐. 물살을 가르면서 하는 래프팅. 멋지지 않니? 얘가 또 겁주는 얘기하네. 이지야, 넌 그런 거 안 무섭니? 인형아, 여름 스포츠에 대해 몇 가지만 알아둔다면 훨씬 재미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단다. 어떻게요? 안전한 여름 스포츠 즐기기. 안전한 여름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상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해. 저도 몇 가지는 알아요. 레저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구명조끼 등을 꼭 입어야 하고요. 놀기 전에는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놀면서 기상 변화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나도 웬만큼은 안다고.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무리하게 레저 활동을 하지 말고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해. 이지와 준호는 바다를 좋아해서 그런지 잘 알고 있구나. 전 래프팅이 하고 싶은데 래프팅 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하면 돼요? 그거 막 보트가 뒤집히고 그런 거 아니니? 래프팅이야말로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안전한 놀이기구란다. 래프팅의 출발 전에는 코스와 안전수칙, 장비 등을 잘 확인하고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해. 구명조끼와 헬멧은 꼭 착용하고 벗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튜브 사이 또는 보트 안의 로프에는 발이나 손을 끼우지 않아야 해. 급류에서 선두는 먼저 통과하고 난 후 대기 상태에서 뒤에 오는 보트를 안전하게 유도를 해야지. 중간에 보면 쉬었다 가고 그러던데요. 너무 힘들 것 같아. 맞아. 휴식 후 출발 시에는 인원과 장비를 다시 확인하고 보트와 보트 사이의 간격은 약 20에서 30m를 유지해야 해. 보트가 뒤집어졌을 때에는 보트 속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트에는 일체의 음식물이나 술, 음료수를 싣지 않도록 해야 돼. 에이, 보트 위에서 김밥 먹으려고 했었는데. 준호야, 그건 안 돼. 보트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고 개인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해. 초보자들끼리 급류를 타는 것은 위험하니까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같이 타야 한단다. 얘들아, 이제 어디를 가든 위험에 잘 대처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겠지? 네. 선생님도 같이 가세요. 맞아. 선생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올 여름 피서는 너희들과 함께 떠나도록 해볼까? 네!